프리미어리그와 커뮤니티 쉴드 최다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 팀, 챔피언스리그 3회 우승에 더불어 셀 수 없이 많은 트로피들을 들어올렸던 팀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현재는 프리미어리그 6위에 머무르며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탈락의 아픔을 겪고 있지만 한때 최고의 명성을 가졌던 팀이죠. 팀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필요시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감독의 부임, 뛰어난 선수의 영입,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팀 내 유스 선수의 성장입니다. 좋은 감독과 선수를 영입하는 데에는 막대한 돈이 투자되어야 하지만 유스 선수는 그렇지 않거든요. 기존의 팀 내 유스 선수의 성장은 돈이 투자되지 않을 뿐더러 영입을 통하여 유스 선수를 성장시키더라도 이 돈의 액수의 차이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죠. 데이비드 베컴, 라이언 긱스, 게리 네빌, 이름만 들어도 전설적인 이들은 모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스 출신의 선수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부흥을 이끌었던 선수들이기도 해요. 이렇게나 뛰어난 선수들을 배출해냈던 클럽은 더 이상 수준급 선수들을 배출해내지 못해왔죠. 게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역대 최고의 명장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떠난 이후 좀처럼 예전과 같은 성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팀 내 유스 출신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왔던 마커스 레시포드도 이번 시즌 주춤한 모습이죠. 하지만 이번 시즌 무언가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가 있네요. 바로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입니다. 가르나초는 2004년생으로 스페인 출생을 가지고 있지만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를 선택한 선수입니다. 좌측과 우측 윙 포지션을 모두 소화할 수 있으며 오른발을 주발로 사용하죠. 180cm에 70kg로 체격도 준수한 자원입니다. 가르나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스로 축구 생활을 시작한 선수는 아닙니다. 2015년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스팀에 입단하였고 그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보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020년 가르나초를 유스로 이적시키는 데 성공했죠. 가르나초는 유스 레벨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구단 선정 올해의 U18 선수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이적 1년 만에 첫 프로 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하죠. 2021-22 시즌 U18에서 경기를 치르다 U23팀으로 콜업됩니다.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부상자가 많았던 터라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다 37라운드 첼시전에 교체 출전하며 성인 무대 데뷔전을 치르는 데 성공합니다. 비록 후반 46분에 투입되어 한 번의 터치만 가져간 채 경기는 마무리되었지만 대다수의 팬들은 레시포드의 부진 속에서 가르나초에게 거는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었죠. 많은 기대를 받으며 2022-23 시즌이 시작되었고 가르나초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기회가 부여되었습니다. 팀 내 유스 출신인 레시포드를 포함하여 팀 내 기용될 수 있는 공격 자원들이 모두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로파 조별리그 6차전에 선발 출전한 가르나초, 그는 그의 재능을 증명하기라도 하는 듯 18세 125일의 나이에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성인 무대 데뷔골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카라바오컵 32강에 교체로 투입되어 2개의 도움을 기록하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최연소 한 경기 2개의 도움을 기록한 선수로 이름을 남기죠. 어린 나이임에도 준수한 활약을 보여준 가르나초는 2023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5년 재계약에 서명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가르나초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며 재계약을 제시했을까요? 가르나초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더불어 드리블에 큰 장점을 지닌 선수입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돌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직선적인 플레이에도 능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안쪽으로 공을 몰고 들어오는 움직임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르나초는 퍼스트 터치를 잡아놓을 때 본인에게 가깝게 공을 잘 잡아놓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 스피드를 살려 드리블에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죠. 레시포드가 부진에 빠져있을 당시 좌측에서 주로 선발로 출전하였는데 왼발이 주발이 아님에도 패스나 크로스에서 머뭇거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발 모두 준수한 편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슈팅도 힘이나 스킬 자체는 조금 부족한 듯 보이지만 정확성은 괜찮은 수준인 듯 하죠. 그러나 가르나초는 속도의 장점이 있는 만큼 역습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이건 장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가르나초는 역습에만 특화되어 있는 선수인 점이 아쉽습니다. 역습이 아닌 지공 상황에서 주변 동료를 살피고 이용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본인이 직접 드리블을 시도하다가 실수를 유발하는 경우가 잦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마음먹고 내려앉아 수비를 하기 시작하면 가르나초의 활용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가르나초는 데뷔 시즌 후반 조커로 나올 때보다 현재 선발 출전 상황에서 기여도가 더 적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웨인 루니를 연상시키는 이 장면은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겠지만 단연코 가르나초의 선수 인생 최고의 골로 기록될 만한 골입니다. 가르나초는 이번 시즌 이 골을 기반으로 맨유 팬들의 관심을 넘어 많은 해외 축구 팬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전반기가 끝나는 시점에 이미 지난 시즌 득점 기록과 타이를 만들어내며 한 단계 성장하고 있음을 몸소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리그 4호, 5호 골을 연달아 기록하며 많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세레머니를 보여주기도 하였죠.
가르나초는 명확한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뛰어난 장점을 기반으로 하여 그의 출전 시간과 기록 등을 눈에 띄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시야나 감각 또한 시간이 지나며 발전할 수 있겠죠. 가르나초의 성장은 분명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 무너진 주급 체계를 다시 세우는 등 여러 방면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선수의 성장이 팀의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하지만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어난 성장을 보이는 것은 가르나초 혼자가 아닙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부활을 위해 가르나초를 돕고 있는 두 명의 선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라스무스 호일룬과 코비 마이누입니다. 호일룬은 03년생으로 10대 시절 버킷리스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가 되는 것을 적었을 정도로 팀에 애정이 있는 선수입니다. 리그 18라운드까지 무득점 행진을 펼치며 실패한 영입처럼 보일 뻔하였으나 이후 8경기 8골을 기록하며 리그 최연소 6경기 연속 득점 기록을 갱신하는 등 그의 진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르나초와의 합자체도 좋은 것으로 보여 많은 맨유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죠. 코비 마이누는 05년생으로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 최고의 미드필더 재능으로 꼽히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처음으로 콜업되어 선발로 9경기를 소화하고 있으며 1군 출전 이후에 안정성이 돋보여 이후 거의 모든 경기에서 붙박이존으로 활약하고 있죠. 현재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제외하고는 미드필더진의 나이가 많거나 실력이 부족한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더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르나초가 지공 상황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중원에서 마이누가 지공 상황에서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케미 또한 더욱 좋아 보입니다. 03, 04, 05년생의 이 세 선수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부활을 이끌 수 있을까요? 박지성 선수가 활약하던 그런 영광의 시대를 되찾아오는 주역들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이들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새로운 팀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최근 인수에 성공한 래클리프와 함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창창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르나초 그리고 이 세 선수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